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CES도 바로 다녀오시고, 네. 그리고 온갖 요즘 IT와 AI 관련된 네. 강의와 방송은 모두 다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한 10여 년 이상 계속 IT 방송 해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IT 또 AI의 진심인 시절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CES라고 하는 행사가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최첨단 기술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기술 중에 AI 관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네. 녹아든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CES 갔다 와서 이제 이 CES를 어떻게 한 줄로 좀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이번에 얘기한 게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포브스지에서 작년 12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되면 이 AI라는 말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없어진다는 게 disappear 된다는 게 아니라 vanished. 그러니까 약간 스며들거나 사라지거나 흐릿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AI라는 말이 이제 너무 흔해져서 우리가 굳이 뭔가 인터넷이란 말을 별도로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이라는 말 자체 잘 안 하잖아요. 전기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일상 속에 너무나도 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흔하게 녹아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뭔가 마케팅용으로 AI를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CES를 갔다 와서 정말 그걸 느꼈어요. 그래요. 정말 다 AI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AI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제 기업들에서 잘 녹여서 AI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AI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공기 같은 역할을 하는 네. 존재가 되었네요. 그렇죠. AI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CES 행사에서 뭐 행사에서의 어떤 쇼도 하지만 쇼뿐만 아니라 이런 그 대담회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세미나도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딥러닝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앤드류 융이라고 하는 네네네. 이분이 이제 여러 다른 중국에 있는 또 유명하신 분들하고 이 AI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것도 이제 AI는 전기다. 그래서 전기 같은 보편적 기술이고 전기가 인프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듯이 결국 모든 산업에 전기처럼 AI가 들어갈 것이고 그 AI가 실제로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듯이 AI를 통해서 뭔가가 보여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이게 전기 덕분이에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죠. 그럼 소장님 제가 네. 문외한으로서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전기라는 게 AI라는 전기가 이 과정을 어떻게 바꿀지를 CES에서 보고 온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착착착 이렇게 좀 그렇게 정리도 가는 네, 건가요? 한번 안 해봤지만 한번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은 처음에 출근을 한다라고 네네네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출근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장도 해야 되고 피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나온 게 로레알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장품 회사. 네, 원래 로레알은 우리가 화장품 회사로 알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 로레알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CES에서 네. 기조연설 화장품 회사에서 그것도 거의 그 공식 석상에서 거의 첫 번째, 그러니까 아주 맨 처음 연설을 한 건데 이 연설이 너무 멋있었고 PT가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웬 기술 회사에서, 웬 화장품 회사가 CES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들이 보여준 게 다 IT, AI, 빅데이터였습니다. 아. 네, 일단은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레알의 모든 컨셉은 뷰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건데 저건 뭐냐면 ESG 관점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저게 보면 립스틱을 바른 헤파라고 하는 녀석인데 저게 립스틱을 꼽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기 보시면 저기 나오시는 여성분들이 실은 장애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팔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워서 내 손으로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름다우면서 이 립스틱 되게 잘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누구나 똑같이 립스틱을 바를 수 있대 이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고 할 때 저 기계 자체를 딱 꼽으면 저게
AI랑 여러 가지 카메라 패턴을 활용해서 이미 사람들이 아직은 입술 패턴 수만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발라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서 발라주는 거니까 누구나 일단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은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피부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에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럼 뷰티 지니어스라는 앱한테 얘한테 야, 나 지금 어제 술 먹고 와서 자고 일어나서 피부가 안 좋은데 나 오늘 뭐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뷰티 지니어스 스마트폰 앱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한번 얼굴 한번 대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이제 제가 얼굴 댑니다. 그럼 얘가 심지어 너무 가까워요. 멀리 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멀리 대면은 지금 피부 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집에 있는 화장품 중에 이 세럼을 요런 방식으로 바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로레알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모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 데이터 같은 걸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하는 거죠. 혹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중요한 PT가 있는데 그 PT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이제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화장품으로 이렇게 하면 되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 그런 메이크업 방식 안 해봐서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갑자기 이 앱에서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실제로 그 화장품을 활용해서 메이크업하는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걸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 할 때 염색을 도와주는 기계도 나왔고 또 이제 그들의 표현은 다이슨보다도 더 빨리 마르는 그러면서 뭐 머릿결이 좋아지는 이런 헤어드라이어도 나왔는데 헤어드라이어는 어떻게 작동을? 이게 어떤 거냐면 적외선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적외선이 여기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헤어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밌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번에 로레알이 오픈 부스는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운이 좋게 이제 클로스돼 있는 좀 일부만 공개하는 부스에 들어가서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적외선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열을 그렇게까지 지금 드라이처럼 높이지 않아도 조금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마른다. 거기에 이제 바람이 같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게 뭐가 좋냐면 머릿결이 뜨거운 머리를 계속하니까 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덜 상하게 해주고 또 빠르게 말라서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시니까 이 드라이기랑 또 염색을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봉에 그냥 요렇게 바르기만 하면 4분 안에 염색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뭐 아모니아 냄새도 안 나고 그들의 표현으로는 뭔가 카트리지 바꾸듯이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거의 장점, 이 두 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개가 로레알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나 다양한 기술 회사와 인수나 제휴를 통해서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 놀라운 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일부 한국 기업의 또 한국 스타트업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업한테 물어봤어요. 로레라고 일하는데 좀 어려움 없으세요? 이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이랬더니 자기네들이 기술 검토를 할 게 있어서 문서 하나를 로레알에 줄 때도 로레알에서는 이 문서가 로레알의 누구까지만 읽을 거고 혹시나 이게 유출되면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다지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모든 거에다 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나 걱정 없이 되게 콜라보를 잘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뷰티를 갖고 출근 준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만 했는데 한창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물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 한 잔 마실 때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또 이번엔 누가 냈냐면 우리나라의 세라젬 있지 않습니까? 세라젬. 네, 세라젬이 이번에 또 CES 부스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마사지기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가전의 모든 IoT를 연결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뭘 했냐면 이건 실제로 지금 의료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칼리성 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의 건강에 따라서 이 물의 수소 이온 농도, 그 pH 농도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맞춤으로 해주는 정수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약간 뭐 그 중립적인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알칼리적인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앱하고 다 연동이 돼 있고 내 건강 상태랑 연동이 돼 있어서 하나의 그 정수기에서 내가 근처에 가서 누르거나 하면 내 pH에 맞는 물이 나오고 또 우리 어르신이나 우리 뭐 건강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나오면 pH를 해주고 이런 식이고 또 실제로 내가 물을 얼마큼 마셨는지도 카운팅을 해줘서 자동으로 물을 뽑을 때 한 번에 먹는 양도 조정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스마트폰 이제 되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물도 마시고 화장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냉장고가 이번에 또 삼성에서 나온 기술인데 냉장고 안에 어떤 그 지금 음식이 남아 있는지를 실제로 카메라가 확인을 해주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투명으로 디스플레이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되겠다도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침에 냉장고 열면서 모자란 것을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주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AI가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냉장고의 재고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맨날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다 떨어졌네? 라고 하면 우유를 저 대신 주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냥 얘한테 뭐 그래 너 주문해 그러고 나가면 지가 알아서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주문을 해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는 그걸 또 미국에서는 좀 특이한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차고 부분 있잖아요. 네네. 차고에다가 냉장고를 갖다 놓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마존 직원들이 저희 집 냉장고에 물건을 채워주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화장도 AI가 도와주고 물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내 맞춤 물 마시면서 나가면서 야 냉장고 좀 채워봐라고 얘기하면 저 대신에 얘가 냉장고에서 주문해서 저희가 퇴근해서 오기 전에 아마존 직원들이 우리 집 냉장고에 채워주는 이런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 출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다 전시돼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아까 예를 들면 로레알에서도 그 네. 어떤 앱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말하자면 이용 그렇죠. 컨설팅. 그리고 이 냉장고도 앱을 통해서 이 빈대를 파악해서 주문을 해줘야 되고 네네네. 정수기도 나를 파악을 해서 이 농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 업체들은 원래 하드웨어 업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제품 만드는 데들이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서 그것도 또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되게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디지털 전환 하면서 우리가 되게 한 7, 8년 짧게는 길게는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뭐 빅데이터란 말이 나올 때부터 우리 회사가 디지털 전환해야 된다. 하드웨어 회사들이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돼야 된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실패했죠. 근데 로레알이 잘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1, 2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로레알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얘네가 웬 CES에 나와 하지만 실은 로레알이 10여 년 동안 꾸준히 CES에 나왔어요. 매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많았던 혁신상을 받았던 제품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상용화는 어려운 제품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 기억에도 갔더니 제 얼굴에다가 가상으로 메이크업 해주는 기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신기하다. 근데 내가 저거를 집에다 갖다 놓을까? 안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렇게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상용화가 되기 전 버전이든 테스트를 하든 혹은 이런 걸 자기네 매장에 갖다 해서 데이터를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 맞는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를 10여 년 동안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게 나오니까 네. 내 데이터를 밀어 넣어줬더니 얘가 알아서 대화해 주는 건 도와주네. 그럼 결국 일반적인 챗GPT랑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넣었더니 얘가 우리에 맞는 특화된 앱을 금방 만드네? 네, 네. 라는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말씀드렸던 뭐 그런 냉장고 회사 이런 데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LG나 삼성에서 이미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컨셉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그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안정화되면서 서비스화되는 모습까지 왔다. 결국에는 어떤 1, 2년의 일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꾸준히 어떤 본인들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갔었던 누적의 결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금방 상용화 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들은. 네네. 저는 사실 근데 아침에 뉴스를 많이 봐요. 네. 종이신문 아직 보는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이 기술도 있었나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그 CES에서 직접 나왔다기보다는 최근에 생성형 AI의 변화의 관점에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최근에 여러분들 챗GPT 같은 거 쓰실 때 챗GPT한테 검색 뭐 뉴스 뭐야 그러면 얘가 헛소리 하거든요. 얘가 이제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네네네. 얘는 원래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뉴스를 검색한다고 할 때 진짜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칠 수도 있지만 제가 대충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오늘 아침 뉴스 알려줘 아니면 야 어제 그거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얘기해 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해주는 서비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있는 Q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Q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네이버 안에 클로버 X 같은 챗GPT 같은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챗GPT가 저 대신에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검색어를 써준다고요? 네, 예를 들면 나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연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전쟁 상황에서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어떤 것 같아?라는 거를 제가 그냥 이 녀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검색어를 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어떤 것 같아?라는 걸 네이버 검색창에 문장으로 쓰면 얘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씩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챗GPT 같은 이 하이퍼클로바의 클로박스가 뭘 해주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어때라고 하면 그 말을 네이버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로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얘가 대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신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황 이렇게 검색해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재 이런 식으로 저 대신 여러 번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색한 결과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검색한 결과를 저 대신에 사이트를 들어가줘요. 그래서 내용을 볼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또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챗GPT가 잘하는 게 요약해주는 녀석이니까. 근데 요약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을 한 결과를 보고 요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출처를 또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제가 쉽게 말해서 아침에 가면서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어때? 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요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아니 그게 보통 아침 회의 때 사장님들이 하시는 건데 저기 그쵸. 우리 전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알아서 전남은 매출은 이렇고요. 뭐 그렇죠. 무슨 제품 A 제품은 잘 팔리고 B 제품은 하락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네이버 Q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별도로 있는데 이걸 아예 이제 검색창 서비스에 올 상반기 안에 통합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그냥 문장으로 쓰면 AI가 알아서 그걸 검색어를 해서 요약을 해주는 이런 형태고 실은 구글도 이걸 지금 이미 베타 테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플라스크 모양 같은 좀 깔때기 모양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르면 베타로 이러한 생성형 검색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것도 요약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구글에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매출 현황인데 이런 걸 검색을 하면 수많은 나오는 내용들 얘가 요약을 해주니까 그거 이제 편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이번에 나온 기술들을 이제 조만간 접목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음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지금 챗GPT 안에서도 우리가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 이런 답변은 잘하는데 이 답변이 아직 검색하고는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챗GPT한테 오늘 출근을 하면서 차에서 야 오늘 내가 어제까지 우크라이나랑 어떤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좀 봤는데 야 이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뉴스 보고 브리핑 좀 해주고 그냥 브리핑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현장감 넘치게 나한테 브리핑 좀 해봐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걸 음성으로 기자의 톤을 빌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나만의 맞춤형 뉴스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뭐 그 서비스는 이미 다 구현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올해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BMW, CES에서 실제 나왔던 건데요. BMW 차에 챗GPT가 붙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예를 들면 뭐 온도를 높여줘, 온도를 낮춰줘, 음악을 틀어줘 이런 것들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챗GPT가 붙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냥 자동차를 타서 야 더워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야 더워 하면 얘가 더우시군요. 그럼 제가 알아서 온도도 낮춰드리고 뭐도 하고 뭐 하겠습니다라는 걸 GPT가 맥락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게 좋겠어요? 지금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타시면 예를 들면 이거의 자동차의 명령어가 온도를 낮춰줘인데 내가 온도를 낮춰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온도 낮춰 그럼 못 알아먹을 때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말을 해도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챗봇의 한계인데 여기에 이제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가 붙으면 제가 온도 낮춰, 온도 올려 혹은 온도 좀 낮춰봐 아니면 온도 좀 낮춰줄래?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걸 다 이 사람이 이제 온도를 낮추라는 명령이구나라고 해서 알아먹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야 더워 이러면 더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움직여주는. 그럼 이제 그거를 아까 이 뉴스랑도 접목을 하면 야 나 오늘 뉴스 좀 틀어봐.
라고 했을 때 그 뉴스를 틀어봐가 네네. 아 어제 이분이 이런 뉴스를 보고 있었으니까 이 뉴스를 이어서 보여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얘가 맥락으로 이해를 해서 네. 저한테 그냥 음성으로 틀어주는 거죠. 네. 예, 이런 구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안에 이러한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 자동차에서 좀 재미있게 나온 거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외에도 바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에서 또 나온 기술 중에 하나인데 바퀴가 우리는 이제 바퀴의 각도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까지 이 바퀴가 꺾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인데 저게 저렇게 180도 꺾입니다. 저 화면에 네, 나오고 지금 있고. 화면에 나오고 그러면은 그러네요. 제자리에서 저렇게 자동차가 돌거나 수평 주차가 되는 거예요. 수평 주차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이제 우리의 모든 건물에 있던 주차장의 포지션들이 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데 저게 또 자율주행까지 같이 있으니까 자율주행을 자동차가 저기 보는 것처럼 지가 주차 누르면 옆으로 가서 주차를 해준다. 라고 하면 이건 또 되게 우리의 삶에서 되게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상당히 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게 나온 게 저렇게 일반 자율주차나 아니면 이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현대 모비스에서 나왔던 것 같아. 만도에서 나왔군요. 만도에서 나왔던 건데 HAD 만도에서 나왔던 건데 그 자동차를 이제 주차를 도와주는 자율주차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보통 자동차 견인할 때 자동차 밑에다가 이렇게 크레인 넣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얘는 바퀴가 가로로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붙어서 아주 얇게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판이 자동차 밑에 쑥 들어가듯이 아주 얇게 이게 자동차 밑에 쑥 들어가요. 이 기계 두 대가. 네, 그래가지고 이 두 대가 양쪽으로 이제 라이다 센서를 갖고 위치를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퀴를 집게로 짚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차를 이렇게 떠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딱 주차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를 이제 주차해 주시는 분들 대신에 얘가 한마디로 몇 층층마다 이 기계가 있고 제가 주차 버튼 딱 누르고 가면 얘가 이제 저 대신에 자동차를 딱 집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형태까지도 이제 진화한다.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도 AI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도움을 줘서 이제 내가 안전하게 이제 주차를 회사에 올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장님처럼 그냥 네. 차에서 딱 내려서 네. 주차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맞습니다. 가서 딱 끼워 넣는다. 네, 이런 그러니까 아까 얘기잖아. 말씀하신 그런 거죠. 사장님이 하던 이 행동. 야, 너 정리 좀 해봐. 요약 좀 해봐. 다 해주고. 주차 좀 해. 그러면 AI가 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모두가 CEO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람 대신에 AI를 우리가 이제 인턴처럼 사원처럼 부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무실에서도 그럴지 궁금해요. 출근해서 사무실 네. 갔다. 그러면은 거기도 변화가 사무실에서도 생기나요? 또 변화가 있죠. 그래요? 예를 들면 제일 이제 재밌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금씩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 한 반년에서 1년 정도가 되면 이거를 잘 사용할 법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네. 이게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아주 큰 기업이나 일부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공개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엑셀을 띄우고 네. 엑셀을 분석하려면 우리가 여러 함수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셀만 엄청 연구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엑셀 띄워놓고 매출표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코파일럿 띄운 다음에 야 분석해봐. 분석해줘요. 네, 아니 뭐 엑셀표를 보고 야 1분기의 특징적인 거 분석해봐.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엑셀에 있는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번에 분기에 이 상품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까지 분석을 해줘요. 그 뭐랑 더해서 평균 내봐 이 정도 말도 안 해도 되는 네. 거예요? 그냥 목적성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장님들이 하듯이 네. 엑셀 주고 야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분기의 특징이 뭐야? 뭐 이번 분기에 왜 이 매출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그걸 갖고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장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잘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장님처럼 그럼 예를 들면 얘한테 야 매출 분석해봐. 그럼 매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내가 봤더니 지난 분기보다 왜 저 두 번째 항목 왜 떨어진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물어보면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지난 장표랑 비교를 해봤더니 요러한 이유들로 매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얘가 추정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계속 파고들 수 있겠죠.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 네. 사장님들이 무서운 사장님들이고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또 잘 되잖아요. 네, 또. 일을 잘 시키는 건데 네. 결국 챗GPT나 생성형 AI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드리는
드리는데 이게 오히려 신입사원이나 젊은 주니어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그렇게 안 봐요. 뭐냐면 내가 일을 잘 시키거나 내가 업무를 잘 시키시는 분들이 이걸 만나면 날개를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엑셀을 하려고 엑셀 자체를 배워야 됐고 예를 들면 코딩을 하려고 하면 코딩 자체를 배워야 됐잖아요. 근데 생성형 AI가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인사이트는 사람하고 컴퓨터는 언제나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대화에서 지금까지는 컴퓨터의 언어로 우리가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도 배워야 됐었고 프로그래밍도 배워야 됐었고 함수도 배워야 됐죠. 근데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인사이트는 인간하고 컴퓨터가 대화를 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먹고 자기가 컴퓨터의 언어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다시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간은 뭐가 필요할까? 결국에는 인간은 원래 일을 잘 시키는 사람, 원래 사람들에게 업무를 지시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되게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혼동이 없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해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파워포인트, 뭐 네. 워드 이런 것, 아웃룩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들어갑니다, 오피스 거기에도. 코파일럿 다 들어가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는 심지어 어느 것 수준까지 되냐면요. 데모를 보면 워드 문서를 줘요. 그 다음에 야 이걸로 PPT 만들어봐. 만들어줍니다. 그거 부장님이 많이 하시는 그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주면 8페이지 나오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페이지를 보면서 야 저거는 글자가 너무 많아. 그림으로 바꿔줘. 그럼 바꿔줘요. 네. 아니면 야 요런 내용 빠졌잖아요. 문서에서 저 워드에 있는 두 번째 맥락하고 슬라이드 한 장 더 만들어줘요. 뭔가 꼰대 전성시대가 다시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키기만 하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키기만 해도 또 중요한 게 틀린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결국에 업무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업무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키기만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청 똑똑한 사원이 왔어요. 근데 부장님이 처음에는 사원한테 막 시켜요. 그러다 얘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문서도 안 보고 컨펌도 안 하고 그냥 네 알아서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맞아요. 사고가 나면 이제 부장님이 야 네가 왜 그래? 그럼 책임 부장님이 지시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AI랑 비슷한 겁니다. AI도 얘한테 시키다 보면 처음에 되게 의심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얘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AI에 다 맡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중요한 게 컨펌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 게 그 미국에서 20년 이상 변호사를 하신 분이 자기가 이제 빨리 이제 그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판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야 이런 사례에 대해서 판례 좀 써줘 이랬는데 얘가 그걸 엄청 잘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 좋아 이러고 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딱 재판 끝나고 변호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왜요? 없던 판례였어요. 아 그것도 환각. 그렇죠. 실제로 없던 판례였는데 얘가 꽤 그럴듯하게 쓰니까 이거는 야 이런 나도 몰랐었던 재판이 있었네. 야 너 챗GPT 똑똑하다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갔더니 없던 판례였고 그래서 야, 너는 변호사법 어긴 거야. 너는 정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똑한 AI랑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존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챗GPT는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좀 생기고 있나요? 뭐 보고서를 네, 쓴다든지 뭐.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보고서가 결국에는 패턴에 기반된 내용이니까 그걸 좀 잘 써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좀 많이 들으셨을 거랑 또 연동이 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그 온디바이스 AI가 결국에는 이 기계 자체 AI 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노트북에도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노트북에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 얘가 뭘 해주는 걸까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이번에 보고 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윈도우 11에 우리가 쓰면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노트북이 온디바이스 AI 칩이 탑재된 노트북이다. 그럼 윈도우 11에 어떤 기능이 뜨냐면 화상 회의할 때 눈을 맞춰주는 기능이 뜹니다. 눈을 맞춘다는 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줌이나 여러 가지 화상 회의를 하면 제가 화면을 보고 있으면 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눈을 안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캠이 이제 노트북 위쪽에 있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카메라를 직접 봐야 여러분들이 제 눈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자료를 보고 나면 당연히 눈이 안 보이는데 얘는 이제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을 화면을 본다고 보는데 이 카메라 위에 있으니까 마치 저 사람은 내가 사팔뜨기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 그 기능을 키면 되게 웃긴 게 영상에서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있어도
실제로 눈이 그 사람 보는 것처럼 계속 눈을 맞춰줘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아이 컨택이 되는 것 같은 기술인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를 실제 인터넷으로 하려면 데이터 처리량이 엄청 느니까 네. 이거는 AI 반도체 칩이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럼 회의 때 그것만 해주느냐? 그럼 나머지 온라인에서의 생성형 AI를 뭘 해주냐면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걸 실시간으로 글자를 기록해요. 예를 들면 그걸 한글로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느냐? 제가 회의를 한 10분 정도 있다 들어갔어요. 그럼 앞에 10분 했던 내용들이 위에 있는 게 글자로 다 정리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클릭을 해서 세 줄로 요약하기 누르면 10분 동안 지금까지 사람들이 회의했던 걸 세 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회의의 맥락을 딱 캐치하겠죠. 네네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AI가 도와주고 실제로 예를 들면 외근을 갔다 왔는데 메신저에 수백 개의 메신저가 쌓여 있다. 그럼 그것도 요약하기 버튼 누르면 바로 요약을 해주고 이런 형태들로 실제 업무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AI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작의 영역도 초안까지는 이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했다. 창작의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네, 영상을 네. 만들거나 네. 뭐 음악을 만들거나 이럴 때 완벽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새로운 영감 혹은 이런 식의 크리에이티브를 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주는 녀석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많이 하는 게 또 홍보 업무인데 포스터 만들고 뭐 네. 음악 로고송 만들고 그쵸, 이런 거 그쵸. 되게 많이 하는데 예전엔 그런 사람들 다 채용해서 일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들한테 뭐 숨고나 크목 이런데 외주 많이 주는데 이제는 그냥 담당자가 다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 할 때도 그냥 우리가 아무런 안 없이 주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늦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줘 그랬을 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좀 초안 수준이라도 우리가 AI를 통해서 주고 디자이너들이나 외주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더 디벨롭해줘 그러면 확 시간이 줄겠죠. 그리고 비용도 줄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힌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또 여기 또 나오니까 네. 제가 좀 간단한 선물 아, 하나 그래요?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PD님하고 통화하셨다는 그거죠? 네, 뭐냐면 이제 어쨌든 그래도 실제로 보면 좋으니까 제가 이 이원재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생성형 AI한테 주고 네. 만약에 이거를 기반으로 제가 뭔가 포스터나 음악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거를 조금 전에 생방 들어오기 전에 한 10분 정도 작업을 해서 했거든요. 10분 만에. 네, 10분 만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방송에 대한 타이틀과 로고송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어떤 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네, 저기 보시면은 저게 제가 먼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유튜브 채널 중에 이 토마토 TV 채널 그리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프로그램 알고 있니?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 알려주고 저기 출처들이 있죠. 그러니까 출처를 확인을 해서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얘가 대충 안 해? 라고 이제 내가 느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자 그렇다면 너가 그거를 기반으로 한번 이미지랑 음악을 만들어 볼래?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프로그램 처음에 소개하실 때 하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카피라이트가 있어서 제가 그 카피라이트를 저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정보랑 저런 카피라이트를 기반으로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음악도 만들어 볼래? 라고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 채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토마토를 갖고 저런 식으로 만들고 저기 보시면 프롬프트도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줬더니 저 대신에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에 저런 프롬프트 내용을 줘서 그림을 만든 거예요. 다음도 보면 전 저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 보시면 글자를 제가 정확하게 못 쓰죠. 이가 두 개 있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글자들만 나중에 포토샵으로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겠죠. 네, 그래서 네,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을 좀 만들었고요. 뭐 리원제스의 뭐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음악을 또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아까 있는 것처럼 제가 음악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수노.ai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 툴이 있어요. 그거를 저 코파일럿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내용만 줬더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가사도 지가 썼고 그리고 제목도 만들었잖아요. 노래도 심지어 AI가 부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노래 나오네 진짜. 불러주는 것도 AI가 되는 네, AI. 이원재의 끝내준 경제 프로그램 토마토와 함께 날아가요 세상 속 이슈들을 알아보아요 확실한 분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경쾌하고 밝은 뉴스를 전해줄게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좋은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선물 감사하는 것보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업무력이 늘어나고 네. 또 이걸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반에서 이걸 활용을 못하거나 네. 통찰력이 없으면 상당히 좀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인공지능에 멍하니 이제 당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되게 온라인에서 되게 의미 있게 본 게 뭐냐면 이제 사람하고 이제 AI가 있어요. 근데 AI 네.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데요. 사람들은 멍하니 핸드폰만 다 보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로봇이 오히려 책 읽고 그림 그리고 꽃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Humans are hooked, machines are learn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낚이고 머신은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쇼폰 보고 멍하니 있으면 시간이 막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AI는 더 똑똑해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질문을 받길 원하고 있거든요. 네. 질문에 좀 답변을 다 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질문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AI가 주는 컨텐츠를 멍하니 보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AI와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적으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색에 추월당하고 싶지 않다면 인간 스스로 보처럼 행동하는 걸 먼저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 원래 할 수 있는,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창의성이나 질문력이나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이 AI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AI를 내 도구, 왜냐면 내가 돈 하나 안 들이고 나한테 인턴 사원 10명 생기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은 가능하신데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나 지금 네.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건 쓸 줄 알지만 네. 챗GPT 들어가 네.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다면 좀 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AI 2024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책을 좋아해 주시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이 안에 도구 사용권 70여 개 정도를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AI 관련 강의 영상 많이 보시는 것보다 직접 5분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책 보는 것보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 하나 깔아보고 써보는 게 낫잖아요. 지금 딱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식이냐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툴들이 무료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쓸수록 유료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 번이라도 챗GPT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 써보시고 체험하면서 요런 게 여기까지는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래서 이만큼 도움받을 수 있고 이만큼은 안 되니까 이만큼은 나의 영역이 되고 역량이 되겠구나라는 걸 빨리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김덕진 소장님 책 참고하셔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쇼츠만 볼 게 아니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렇게 길고 깊이 있는 컨텐츠를 열심히 보고 창의력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 네.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로봇이 되지 말자.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 김덕진 소장님 시간이 너무 짧은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아유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